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동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나오더라고요. 들으시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다시 마이크가 준비되는 대로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동토를 말씀드리면서 크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 동토를 각각의 어떤 신이나 원한 이런 것으로 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공간이 의식이 있다. 공간이라는 것이 의식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그 동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동토의 원리와 그다음 그 동토의 각각 어떤 제 특성을 크게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그냥 이런 동토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 이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다 제각각의 어떤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동토의 원리를 아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동토인지 지동토인지 아니면 기동토인지 이런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토의 원리,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해결하는 것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를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장황하게 동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토는요, 공간이 그런 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럼 왜 동토가 생기느냐? 음량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음은 모이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집약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양은 흩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즉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양의 특성이 있는 것인데, 동토는 그 음에 의해서 생기고요. 동토를 해결하는 방식은 양으로 해결을 합니다. 즉 뭉치는 기운이 기존에 있던 기운과 충돌하는 것이 동티고요. 그 다음에 그 뭉쳐있는 기운을 흐르게끔 하는 것이 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원리만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티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처방 방식이 집에 쑥 태우는 거거든요. 쑥 태우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거 이렇게 끓여서 물을 끓인다든가 아니면 기왓장이나 사기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불에 이렇게 거슬려서 태워서 이렇게 쓰는 방법들, 아니면 물고기, 그 머리가 셋 달린 물고기 같은 거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고 벽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이름을 쓰거나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드러나지 않은 현상들을 드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가 이렇게 의식에서 흘러나가도록, 즉 인정에 대한 욕구 해소, 드러남과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 해소,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결국에 그 동토의 비방인데, 즉 양이라고 하는 원리를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동토에 대한 비방을 잘 모르시더라도 동토 쓸 수 있어요. 동토에 대한 그 해결책을, 비방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동진보살 있잖아요. 동진보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이제 이 싱잉볼, 우리 명상할 때 쓰는 주발 소리를 이제 명상 주발 소리를 같이 섞어서 드렸는데,
그거 집안에 인동티나 아니면 부정적인 기운이 있을 때 쓰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냥 쇼츠 영상에 그냥 보기 좋으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집안의 기운을 내가 바꿔야 된다든가 혹은 뭐 내가 갑자기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왔다든가 할 때 그 싱잉볼 영상을 틀어놓고 그 동진보살을 보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그 동진보살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호위하는 호법신장 중 화엄성중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인데 위태천존이라고도 합니다. 그 화엄성중을 다 모시지 못할 때 이제 그분 한 분만을 그래서 모시게 되는데 저희 법당에 있는 제가 모신 동진보살 상인데 그 동진보살의 이제 소리를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싱볼. 이 소리라는 것이 이 막혀 있는 것을 뚫거나 아니면 흩어지게 하거나 파동을 일으켜서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속하는 사람들이 자꾸 징을 찐다든가 트랜스 상태로 이렇게 의식을 전환시키는 어떤 역할, 그리고 사람을 자꾸 이제 일정한 비트 리듬을 줘가지고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어떤 심정에서 다른 어떤 상태를 이렇게 자꾸 바꾸게끔 만드는 거. 결국에 그게 소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운을 바꿀 때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서 쇼츠에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집에 약속을 태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기에 참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요, 그 소리와 그 동진보살을 내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항마진원 같은 거나 아니면 그 광명진원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난 그 진원의 뜻을 잘 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도 역시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디 뭐 동티는 내가 알아서 들어왔던가요? 진원도 역시 내가 몰라도 진심으로 외우시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옴 수마니 수마니 하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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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혹 바밤바라 바타. 제가 아침에는 그 소리를 같이 넣었다가 제 목소리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아서 뺐습니다. 하실 때는 옴 소마니 소마니 하리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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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혹 바밤바라 바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3번, 9번, 뭐 33번 아니면 뭐 100번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00번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3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3, 뭐 9, 21, 뭐 300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역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특성이 뭉치는 건데, 그 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동티의 어떤 유형으로 보면 크게 천지인 삼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즉 천이라고 하는 천동티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기운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못을 박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도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옮겼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내 운에서 오는 그런 또 동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동티는 뭐냐 하면 제가 삼재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삼재 걸리는 사람들을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삼재는 주로 우리 이제 물건이나 아니면 땅, 환경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다. 주로 동티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제가 실제 이제 경험한 케이스들이 뭐냐면 이분이 계속 이제 안 좋은 뭐 부부간에 자꾸 다퉈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다가 안방에 장롱 안에다가 무슨 요강 같은 걸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왜 안방 그 장롱에 왜 그릇을 넣어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런 게 자기 집에는. 아닙니다. 분명히 안방 장롱 안에 그릇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기단지 비슷하게 한 흰색 나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 왜 여자분들 이렇게 왜 훈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훈증하는 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사다가 한 번인가 썼는데 뭐 쓰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옷장 안에다 넣어놨대요. 그걸 버리시라고. 그 왜 안 쓰는 걸 그 안에다 넣어놓고 또 그런 게 원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 뭐 알았다고 뭐 그런 게 무슨 뭐 그런 걸 일으키겠느냐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알았다 버리겠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도 안 버리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다짜고짜 왜 안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깝기도 하고 뭐 누구 주기에도 또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세요. 그릇이라는 게 담는 거거든요. 예, 그릇의 동티 굉장히 많이 납니다. 모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릇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옷,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인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인형 같은 거 잘 따라옵니다. 일본 같은 데서나 동남아 같은 데서 인형 사가지고 오시면은요 기가 막히게 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할게요. 죽은 귀신들은 그런 형상을 좋아합니다. 형상에 쉽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처님 존상을 모시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저만식을 막 이렇게 하여튼 좀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식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상 자체 깃들기를 좋아하는 게 뭐 식의 특성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를 익숙하게 유지하고 싶은 특성이 아직 남아있는 게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형이 잘 깃듭니다. 뭐 인형은 뭐 종이 인형이든 나무 인형이든 쇠 인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티가 나타날 때 보면 이제 그 형상과 맞추어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질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그 인형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것이 잘못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구를 잘못 샀다든가 남이 쓰던 뭐 가구를 내가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가. 우리 불평 불만이 쌓인다 그러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불화 같은 것들이 잘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남이 쓰던 물건 중에 집기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책상, 하다못해 뭐 잿더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것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들이 있던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재현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망한 식당에서 중고로 비품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온 경우에 그 망했던 가게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고스란히 재현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동티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동티의 원인과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천지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어떤 물건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인인데요. 사람과 관련한 어떤 부분 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상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풍수 조상의 묘자리 같은 거 잘못 썼거나 아니면 뭐 굳이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잘 되던 일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인동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그 사람이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의식들, 그 의식과 결부된 세계라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나의 일과 같이 부합되면서 동티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많죠. 직원 하나 잘못 썼다가 들어먹는 경우, 뭐 우리 그 직원들 횡령해서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어처구니 없이 뭐 사고를 내 가지고 공장 다 들어먹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 역시 인동티입니다. 그러니까 인동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동티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해결 방식은 이 인동티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또 비용과 절차도 많이 드는 반면 이 환경과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경에 내가 이사를 잘못해서 잘못 들어갔어요. 이제 뭐 이사 그 앞전에 살던 사람들과 관련한 거죠. 그 집에서 이루어져 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있는 일정한 어떤 사건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영화 그 해리포터 같은 거 보시면 왜 마법학교 식당에 그 천장에 이렇게 백작이 말 타고 계속 이렇게 늘 다니죠. 네, 그게 늘 그 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기운 안에 같이 나의 기운도 같이 먹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장 쉽게 이사 가면 됩니다. 그냥 그걸 팔고 이사 가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선택해서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과, 즉 인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사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갔다가 그냥 거기만 나오면 내가 그 운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 이사를 갔는데 더 안 좋은 운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물건과 관련된 어떤 것들, 예. 물건은 100% 갖다 버리면 됩니다. 예. 물건을 다시 그 방위에 맞춰서 들어왔는 방위에 거꾸로 맞춰서 이렇게 예. 그 각 날마다 이렇게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는 방위가 있어요. 그 매화역수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매화역수 기문둔갑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하시는데 각각의 방위마다 계속 운이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맞춰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보면 1, 2는 동, 2, 3은 서, 4, 5는 1, 2, 3, 4, 5, 6 이렇게 두 개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보고 90은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다 버리실 때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셔서 그 종이에 이렇게 잘 싸서 버리셔야 되고요. 특히 칼 같은 거.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당한 경우가 있는데 고학생이라고 찾아왔는 소녀가 참 특이하게 이렇게 느낌이 좀 특이한 친구였는데 고학생이라고 그래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뭐 간식도 좀 주고 물건을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그날 저녁에 동티가 터져가지고 하여튼 기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제 아는 지인이 어머니께서 쓰시던 그 집에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에 어머니께서 쓰시던 그 옛날 재봉틀하고 그 옛날 집에 쓰던 조그만한 그 봉창 있잖아요. 봉창을 이제 인테리어 소품을 할 거라고 가져와서 집에다가 딱 걸었는데 그날 저녁에 벽에다 걸어놨는 그 봉창에서 머리가 산발한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비몽사몽간에 보고 밤새 가슴이 벌렁거렸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자, 그 봉창이라고 하는 부분은
벽에다가 우리 이렇게 막혀 있는 벽에다가요 그림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창문을 그려놔도 그게 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적이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늘 뭐 내 어머니의 물건이고 내가 늘 보던 익숙한 물건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기운이 새로운 기운에 들어왔을 때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을 여는 거죠. 문을. 거기에 귀신이 붙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혀있던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막혀있던 공간에 예, 내가 그림을 하나 걸므로 인해서 그 봉창문을 하나 걸므로 인해서 막혀있던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뚫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동토입니다. 그런 경우엔 그거 떼시면 돼요. 그럼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절차에 따라서 갖다 버리시거나 아니면 뭐 불태우거나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싱잉볼이나 아니면 부정경이나 아니면 뭐 쑥 같은 거 이렇게 태우시면 그런 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기운과 관련된 동토거든요.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집에 못 같은 거 잘못 박아서 우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경우이신데 그거는 그냥 그날 하루 그 못을 박았다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일정 정도의 우환이 지속되었던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즉 기운이 계속 축적되는 어떤 와중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터의 기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깨비터라는 게 정말 있어요. 예, 귀신터도 있고요. 예, 사람이 살던 공간이 있듯이 도깨비들이 살던 공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자리도 있고요. 도깨비 귀신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음의 기운이나 양의 기운이 굉장히 성한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택, 양택, 뭐 풍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기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던 공간에서 그 기운이 특정하게 이렇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기운이 늘 이렇게 도는 거죠. 도는 공간 안에서 그 기운을 일정하게 돌아다니던 늘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바람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요. 바람이 늘 일정하게 이렇게 통하던 자리에다가 중간에 어떤 물체를 하나 딱 뒀어요. 그럼 그 바람길이라는 것이 막히겠죠. 막히면 결국에 막혀는 어떤 다른 통로를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충이거든요. 이 천과 관련한 어떤 천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천동토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거는 뭐 정말 딱 시작하고 바로 2,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저 현풍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한테 오셨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디스크도 아닌데 하여튼 들어오실 때 지팽이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한 50대 한 중반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소문을 듣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왔다고 전화 예약을 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당신 말로는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목수거든요. 근데 뭐 집에 이제 이러저러한 뭐 솜씨가 있으시니까 이러저러한 것들 뭐 가구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걸 아주 멋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만드시는 분이라서. 그 이제 집에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목동토가 들었다. 목신이 이제 그 동티가 나서 그렇다라고 어떤 무속인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아무리 가서 구슬하고 뭘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이게 목신이 아니더라고요. 목신이 아니고 이 양반이 이렇게 늘 누워 자는 길이 그 기가 흘러다니는 중간에 또 이렇게 누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주무십니까? 이러니까 뭐 그 안방에 남편이 침대를 뭐 멋있게 놨는데 뭐 거기는 자기가 불편해서 거실에서 잔대. 그래 거실에 어디 주무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일단 가시거든. 거기부터 일단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오실 때는 이제 그 집행유예 짓고 오셨다 가실 때는 이제 집행유예를 풀고 가셨어요. 집행유예를 그냥 안 짓고 가셨는데 며칠 뒤에 또 아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다시 또 아프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제가 직접 가봐야겠다 싶어서 현봉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늘 이렇게 다니는 이분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 자리가 그 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공간 안에서도 그렇죠. 왜 어떤 물건 식탁을 이렇게 중간에다 놓으면 식탁 양옆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죠. 그것처럼 그렇게 기운이 이렇게 늘 흘러다니는 그런 자리 중간에 주무신 건 맞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옛날 촌집을 이렇게 수리하시면서 뒤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막 계속 막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해서. 그래서 이제 안에서 보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이렇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바람이 통하듯이 이렇게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싹 다 막아 놓으시고 결론적으로는 뒷뜰안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창고를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흐를 자리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우리 그냥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막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이렇게 예, 환기가 안 돼서 음식이 이렇게 곰팡이 나고 쉬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일도 안 되고 일도 꼬이고 몸도 아프고 그러실 텐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거 근래는 일도 안 되고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이렇게 트셨으면 좋은데 만일에 그게 어렵다라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밝게 만드십시오. 여기 조명을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사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1년이 안 된 시기에 저 제주도로 이사 가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집 팔고 그냥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늘과 관련된 천지인 중에 즉 기운과 관련된 어떤 동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치면은 굉장히 무섭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토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기운이 뭉치거나 담기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의 흐름을 잘못 건드려서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물이나 뭐 환경, 터를 이렇게 뭐 잘못 건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만든다 이렇게 되는 동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관련해서 뭐 이장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뭐 남자분들 특히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연애라고 하는 부분이 하도 개방적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눈 모르는 사람하고 하룻밤 자고 오지 않습니까? 운이 바뀝니다. 운이. 제가 농담처럼 성씨도 모르는 조상이 네 앞에 딱 버티고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동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만날 때 혹은 그 사람과 무슨 일종의 뭐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기운도 역시 동티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0분이 지났네요. 예, 일단 동티의 원리는 그렇고요. 내일은 자 그러면 동티 해결은 그러면 이제 뭉치는 걸 푸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동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동티를 푸는 어떤 방법과 함께 그럼 동티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면
그 반대 어떤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해를 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들어오는 물건이 해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목적으로 줬을 때 반대의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이 망해서 이 망한 사람 물건을 이제 그나마 더 못 사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의 경우 잘 되는 사람이 우리 우량 종자를 이렇게 퍼뜨리듯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굉장히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예, 뭐 인생이 좀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어떤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라면 저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서 좋은 물건을 좋은 때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의 것들이 있죠.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 지갑에 그 안에 뭐 이렇게 뭐돈 같은 걸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행운의 어떤 의미를 준다든지 하는 거. 이 동티의 반대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의 불씨라고 하는 부의 불씨, 어떤 긍정의 불씨를 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즉, 내가 이 동티나 이 음의 특성이 내 주변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베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음의 어떤 동티의 기운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업으로서 악업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삶에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써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죠. 예, 재밌지 않나요, 동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